여러분, 겨울로 가면 러시아가 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것이다 하는 게 지금까지 일반적인 전망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럽 전체가 러시아의 에너지를 기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난 가스 안 줘. 나는 원유 안 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네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지 마. 뭐 이런 어떤 압박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이야기 때문에요. 겨울로 가면 갈수록 이게 전쟁은 러시아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요. 그게 아니야. 오히려 국가 부도가 더 빨리 날 수가 있어. 이런 예측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것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GDP 성장률이 여러분 충격적으로 줄어듭니다. 마이너스 4.9%까지 6월에 줄어들었습니다. 예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양새예요.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서방 세계와 러시아와 중국 뭐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신냉전 체제가 갖춰지면서 말입니다. 러시아는 그 에너지를 인도나 중국에 팔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인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닌데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4.9%까지 떨어졌는데 이것은 폭망인데 이렇게 되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러시아에는 더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2022년 올해 1월에는요. 5.7%까지 성장하던 러시아였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시작된 2월에 4.3% 성장하더니요. 3월부터는 또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1.3%까지 꼬꾸라지고요. 4월에는 2.8% 마이너스 2.8%입니다. 5월에는 마이너스 4.3%고요. 6월에는 마이너스 4.9%입니다. 7월에는 이거보다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겁니다. 예상을. 반면에 말입니다. 유럽은 대비해 가는 거예요. 대비.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러시아가 취한 조치 중에 유럽을 가장 크게 압박했던 조치가 노르트 스트림 1 있잖아요. 노르트 스트림 1 가스관입니다. 이거 지금까지 최대로 보낼 수 있는 양의 20%만 보내고 있어요. 20%만. 그런데도 유럽이 안 움직여요. 유럽이 100% 내 가스를 보낼 때와 20%밖에 안 보낼 때 뭔가 전열이 흩어질 줄 알았는데 전열이 흩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말입니다. 오히려 더 견고하게 다져지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지금이 7월이잖아요. 유럽은 어떤 식이든 에너지원을 구입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중동이나 북해나 계속 노력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원을 스스로 천천히 독립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가면서 장기적으로도 러시아의 어떤 독립에서 이게 지키기 위한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굉장히 할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러시아는요. 가스가 많으면 뭐예요? 원자재가 많으면 뭐예요? 지금 러시아 수출의 60%가 에너지 부분이거든요. 천연가스가 많습니다. 천연가스가. 그중에 뭐 원유도 있고요. 석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어디 수출할 길이 점점 막혀가는 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로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남는 양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러시아의 경제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고 꼬꾸라진 러시아의 경제는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국가 부도로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이나 서방의 입장에서는요.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얼마나 지금 서방이나 미국이 똘똘 뭉치고 있나 하면요. 예, 러시아 내 서방 기업들이 계속 철수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도 지금 쉽게 말하면 러시아 칼루가 공장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요. 프랑스 르노 자동차도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지금 지난 5월에 러시아 내 자회사 지분 모두 매각을 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 러시아에서 약 말입니다. 약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계속 버틸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러시아는 국가 부도의 어떤 모양새로 점점 끌려간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분위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가 지금 계속 꼬꾸라지는 모양새잖아요. 4% 넘게 성장할 거다 했던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금 IMF 같은 경우는요 3% 중반대까지 떨어뜨렸습니다. 3% 중반대까지. 그러면 여러분 선진국은 저성장을 한다고 하지만 신흥국이나 개동국은 고성장을 하거든요. 3% 중반이 떨어졌다는 것은요 선진국도 성장률이 떨어지고 개도국이나 신흥국은 더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파장이 결국 말입니다. 세계의 어떤 경제 위기, 전 세계의 어떤 복합 위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좀 확대된 해석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러시아가 무너지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된다 이런 얘기입니다.